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또 금요일 저녁이네요, 보니까. 어, 그래서 낮에 제가 저희 협의회 방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저희 오픈 토론방에서 이미 조금 나왔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참여를 했던 이 KOK, KOK 사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이 좀 안 되죠. KOK 플랫폼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근데 이 KOK는 이미 어, 이 플랫폼 사업은 끝장났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태초부터 사기다. 스캠 코인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제가 처음에 여기에 어프로치하고 뭐 소위 말해서 리서치하고 뭐 스타디하고 뭐 그렇게 했던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한 게 사실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지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고 어, 좋았어야지 되고 현재도 좋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과 제가 그동안 뭐 소위 말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과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고, 말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가장 이 사업에서 뭐 그 사업만 잘 돼가지고는 이거는 사실은 그걸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어, 거래소 가격이지요. 근데 거래소 가격을 거래소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 그러면은 일단은 매수자가 많아야 되죠. 매수자가 많다는 것에 플러스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게 그 중요한 알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좀 되면서 사람이 많다고 하는 거는 시중에 나올 수 있는 수량은 좀 한정적인데 갖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와 그 매수를 하고자 하는 금액이 크다고 하면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다단계를 정말 나쁜 마케팅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다단계가 유사수신에 가까운 다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상품을 통해서 그, 이렇게 레벨별로 봤을 때 우리는 뭐 8, 7, 6, 5, 4, 3, 2, 1승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다단계는 소개를 한 사람이 있고, 소개를 받는 사람이 있는데, 뭐,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이해가 쉬운 게 뭐 그런 거잖아요. 하위 라인, 뭐 그런 이야기, 또 무슨 표현을 하더라? 그랬을 때 대부분의 다단계는 이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있고, 밑에 있고, 단계별로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매출을 얼마를 맞춰야 된다거나, 뭐, 그렇게 했는 그에 대한 보상을 내가 가져간다거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뭐, 많은 다단계의 그런 상품 위주의 다단계들이 있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그걸 쓰지도 않는데, 그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소위 말해서 자폭이라 그러죠. 제가 대우 그룹사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리 달 때까지 대우 자동차를 새 거를, 새 차를 세 대를 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한 게
그러니까 대리 진급을 위해서는 몇 대를 팔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갖기 위해서 자폭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떠한 일정 금액을 그 수입을 갖기 위해서는 쓸데없는데 내가 소위 말해서 벌었는 것도 거기다 넣어야 되고 아니면은 뭐 대출을 받아서 넣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맞춰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이런 다단계는 정말 좀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처음부터 처음부터 하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경험을 하신 그 보상이라는 부분이 기여에 따라 가지고 세 가지가 있었지요. 하나가 내가 스테이킹한 금액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소개를 한 직 추천 정도, 그 다음에 뭐 2대, 뭐 3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기준을 해가지고 이 수익을 받는 후원 수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포탈해가지고 뭐 하는 등급 수익이라는 게 있었죠. 이게 좀 짧은 기간 내에는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 생태계 확장이라는 부분에서는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게, 그 다음에 그 보상 체계가 보상 재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 좀 너무 길게 왔지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입 큰 인간은 수천만 개를 가지고 있었다. 수천만 개면은 곱하기 7을 하면은 1천만 개라 해도 7을 7달러를 곱해버리면은 몇 개가 얼마가 돼요? 7천 7천만 개면은 7천만 불이 되는 거죠. 7천만 불이면은 하나로 따지면은 거의 100억, 100억인가? 일단 1000억 정도 되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여기서는 기여도를 이야기를 하고 보상 시스템에서 그 기여도를 좀 인정을 해 주는 게 있어야지만이 되니까 그래서 인정은 해 줬는데 그렇게 독식을 하는 시기에 이런 것은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스톱을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버렸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인원을 늘리는데 뭐 몇십만 원 인원 다니면은 사실은 이만큼 이렇게 생태계를 확장을 시킬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 그 돈은 있어도 없어도 그 다음에 그 정도 벌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면서 뭐 스테이킹을 하고 그리고 보상 나오고 소개를 하고 또 보상 나오고 또 그렇게 모여 있는 게 또 보상이 나오니까 그게 또 가치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게 됐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일반 그 완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제조업체라 그러면은 거기는 거기도 당연히 고객이 있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뭐 그 개발력이라든가 생산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맨파워라든가 영업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포함이 돼 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뭐 그거를 이제 그뭐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좀 준다든지 상장이 되어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배당금을 좀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 가상자산은 기본적으로 수익 구조라 수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가 메인넷을 어, 운영을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BP라고 하죠. 블록 뭐 프로듀스 뭐 검증을 할 수 있고 블록 생성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상을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는 뭘로 가격 상승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득을 취하는 것 자체가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차익 거래를, 차익 수익을, 차익을 얻는 이런 정도의 뭐 사업이지. 이게 가상자산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과 같은 형태는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뭐 오픈 세리머니를 하면서 뭐 정치인도 불러가지고 그 축사도 하고 뭐 인사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거 그 상태가 알려진다고 한들 얼마나 뭐 크게 그 영향력을 끼쳤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미 수익 실현을 해보고 좀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단계는 다단계인데 일단은 내 거는 내 것 때문에 내 거를 빼가지고 윗사람이 가져가는 구조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보상이 주어질 때 그 보상되어지는 게 나는 내가 받고 내가 또 소개를 했는데 소개한 사람은 지걸 다 받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한 사람이 또 다른 보상을 또 받는 거죠. 근데 이 재원이라는 게 우리가 현금을 주듯이 탁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뭐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겠지만 10억 개를 토큰을 발행을 하는데 동국대 그 박 교수라는 분이 실제로 실행을 한번 하는 걸 봤잖아요. 그거 한 10억 개 하는데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그게 가치가 있냐? 실제로 그게 몇 달러고 뭐 몇 센트고 있었냐? 아니죠. 제로죠. 근데 왜 가치가 생겼어요? 거래가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금값이 저는 2,000불 대가 넘어간 줄은 몰랐는데 벌써 2,300, 400불 대로 올라갔어요. 그게 제가 그 이전에 봤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그거는 골드 그대로, 정말 골드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우리는 그 디지털 고드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비교를 할 때 1800, 2000까지 간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금이라는 거를 그냥 놔두고 봤을 때는 뭐 그 용도가 없고 그 다음에 그거 자체가 거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가치는 가치를 그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자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고 실질적으로 또 실용 가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 가치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금도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치가 없는 거를 보상을 줬는데 여기에 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야 돼요. 뭘? KOK를. 그러다 보니까 KOK가 가치가 거의 없던 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고 사람들이 조그마한 금액도 아니고 좀 큰 금액으로 들어오니까 수요는, 그러니까 공급은 적은데 우리 보통 그 매수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대부분 그 조금 기다려 보고 뭐 그렇게 가격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또 해봤는데 어느 세월에 사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누구 것을 대신해 줄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지정을 하는 거죠. 가격 지정을 하지 않고 그냥 가격만큼을 사라.
주르륵 사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데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15억개를 공급을 하는데 그 공급 루트가 어떻게 돼요? 보상으로 주어지죠. 보상으로 주어졌는 게 거래소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거래소로 그 공급이 되면은 스테이킹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 코인 마켓캡에 들어가 보면은 현재 거래소에서 이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가 18만 5천 몇백 명이 돼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고 팔고 해가지고 계속 거기에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스테이킹이라는 게 뭐예요? 사서 매수를 해요. 수요를 일단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매수를 한 거를 내가 거래소에 계속 놔두느냐? 아니잖아요. 스태킹이 어디에다가 요만큼의 유동성을 어디에다가 넣어가지고 줄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고 사가지고 그 거래소에서 차익 거래를 계속 그것만 하는 뭐 단타를 하든 뭐 며칠 단위로 매수 매도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스테이킹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다는 게 결국에는 배민이든 뭐 카카오든 뭐든 여기에 회원수가 얼마다라는 게 그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뭐 하나의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유동성도 어, 줄여주고 그러니까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스테이킹이라는 그런 툴을 통해 가지고 이 일종의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예치가 돼 있는 양만큼은 이 거래소에서 사라진 거죠. 다시 계속 나오겠죠. 근데 초창기에 예를 들어서 뭐 1만 명이 있던 게 10만 명이 됐다. 그러면은 9배 정도가 저 KOK를 거래소에서 매수를 해서 스태킹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대신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지요. 등급 수익은 저는 정말 없었어야 된다. 처음부터도 사실은 없었어야 된다. 다단계식으로 되더라도 1대부터 뭐 15대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뭐 30대까지 있고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거를 보상을 해주는 정도는 뭐 다단계로 쳐가지고 한 5대까지나 4대까지나 3대까지 이렇게 좀 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아가리 큰 놈만 처먹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가가지고는 걔네들은 정말 눈꽃만큼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키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치가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개수를 많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너무 큰 차이를 낼 수가 있죠. 근데 그 돌대가리들은 그거를 처음부터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단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 돼야 되는데 계속 끌고 왔다는 거죠. 근데 다단계만 가지고 이게 일이 되느냐? 사람들은 심리가 그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본진치기만 하면은 좋겠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지요.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은행에 예치를 하고 제가 뭐 그 적금을 들고 뭐 예탁을 하고 뭐 이랬을 때 내 원금은 보호장이 되잖아요. 근데 이 원금이 보호장이 된다는 거를 그 일반적인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도 가격으로는 절대로 원금 보장이라는 것 자체가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적인 스테이킹을 예를 들자면은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중에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은 그게 웬만하면은 쥐고 있으면은 그 위치로 어느 정도는 그 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약한 거 있잖아요. 이 소위 말해서 잡코인 중에서도 아주 정말 잡코인 같은 이런 힘이 없고 그 인지도가 낮은 이런 것들은 한번 내려가면은 다시 상승을 하기가 힘들지요. 근데 스태킹을 해가지고 내가 10개를 했어요. 10개를 했는데 스테이킹이 끝나고 나면은 돌려받을 때 10개는 받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거래소의 가격 자체는 플럭추에이션이 있죠. 변동성이 있죠. 막 움직이는데 내가 들어갈 때는 요 수준이었는데 이게 들어가고 나서 한 달 보름 후에 45일 후에 내가 이 스테이킹에 몇 프로를 받는 걸로 하고 넣었는데 이게 가격이 막 익하다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해지를 하고 나오면은 이미 여기서 보상을 받았는데 내가 10개 가지고 있었던 게 가격이 1.5배가 올라가 15개 정도의 수익으로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은 좋죠. 근데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가 딱 그 해지를 그게 이제 기한이 다 돼가지고 해지를 하고 가져 나올 때 됐는데 10개를 가져 나오니까 반으로, 절반으로 떨어졌다. 이거 몇 프로, 이거 때문에 이만큼 절반으로 떨어지면은 정말, 아, 안 하고 싶죠. 근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플랫폼 가격이 저 지금 그 핑계대는 쪽에서는 유동성 공급 그 유동성 조절용이다 지랄을 해요. 걔 코딱지 같은 소리예요. 왜?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는데 유동성이 이게 그 어떤 면에서 유동성 조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사실은 그냥 놔둬도 되죠. 이거 따라가면은 이만큼 따라오는 만큼 양을 줄여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거래소에서 움직일 수, 그 유통이 될 수 있는 양이 좀 줄어들지요. 근데 거꾸로 이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안 내려온다는, 플랫폼 가격을 같이 낮춰주면은 좀 더 많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실제로 그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싱글 프라이스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지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근데 플랫폼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하나 하면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원금 보장이라는 원금을 사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손실을 보더라도 뭐 은행에 넣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손실을 좀 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손실을 보는 정도가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다른 거 다 떨어지니까 다른 거는 막 팔겠죠, 빨리. 근데 요 놈은 보니까 나도 스테이킹을 하고 해놓으면은 이 가격이 같이 움직여 주니까 뭐 들어갈 때는 요만큼 갭만큼 나는 이득을 보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또 요만큼 갭만큼 손해를 보고 나오니까 거의 돈또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이 가격이 떨어져도 이게 어느 정도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수로서 조정이 좀 돼주잖아요.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거래소에서 보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가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올라갈 것 같고 근데 하나는 보니까 계속해서 그 갭만큼 차이를 두고서 전에들은 보상도 받고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플랫폼 가격도 좀 떨어져서 개수도 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걔네들 눈에 당연히 어, 이 눈에 띄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거 내가 이 가격에 사가지고 요 정도에서라도 팔면 좋은데 요 가격에 샀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는 이런 것의 위험성을 정말 느낀다고 하면은 우리 거를 보면은 여기에 그 차익 거래하는 소위 말하는 트레이딩이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저게 안전한 게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하고 KOK에 스테이킹을 하는 쪽으로도 충분히 옮겨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가격 방어도 되고 이런 시스템을 알면은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매수세가 늘어났을 거다. 다른 데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스테이킹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원금을 보장을 받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 어떠한 짓도 내가 할 수가 없다. 중간 해지가 일반 스테이킹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은행에 넣어놨을 때 정기 적금을 깨는 경우, 정기 예탁을 깨는 경우 가능하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이야기 또 뭔가 준비를 하고서 들어온 게 아니니까 제가 그렇게 공지도 했고 뭐 다른 일 때문에 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뭐 제가 이 준비를 했다 그러면은 한번 찾아봤겠죠. 근데 스테이킹은 그 기간 내 동안에는 유동성을 묶어뒀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해지를 못할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격이 막 한 45일간 묶어놨는데 딱 스테이킹을 하고 나서 2, 3일 지나고 나서는 막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들이 수직 낙하할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절망감에 빠졌을 수 있어요. 그게 1년짜리다고 하면은 더 절망감에 빠지죠. 왜? 해지도 안 되고 가격은 떨어지는 건 눈에 보이는데 내가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는 쥐꼬리만큼 되고 그러니까 아, 눈 뜨고 그냥 손해를 보는구나. 그러면 정신적으로 완전히 막 정신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조금 변동이 되니까 이걸 떡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금을 100% 보장을 해준다고 보지 못하지만은 개인만큼이 움직이면서 내가 들어갈 때가 이만큼 뭐 통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의 이게 붙어갈 때쯤 돼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이 혜택을 별로 못 보겠지만 통상적으로 한 뭐 10%, 뭐 15% 이렇게 이제 갭을 두고서 100개를 샀는데 115개 정도의 가치로 이게 1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는 1달러에 샀는데 플랫폼 가격은 1.15달러다. 그러면 115달러가 그 스테이킹이 되는 거잖아요. 나올 때는 마찬가지로 플랫폼 가격은 1.15인데 거래소 가격은 여전히 1달러다. 그러면 가지고 나올 때는 1.15로 나누니까 115를 나누니까 100개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시중에 딱 거래소에 팔려고 보니까 1달러니까 그냥 100달러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금 보장에 가까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최영규 이사장이 이야기했다시피 핵심 파라미터라고 저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여기에 이 사업에 참여를 했던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유입이 많이 되죠. 사람이. 일단은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되고 이 여기에 생태계에 KOK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뭐 그쪽 처음에 우리가 들었다시피 1억 명이다. 1억 명이 됐다라고 하면은
15개 뿌려져 봐야 1인당 평균적으로는 15개밖에 안 되잖아요. 1억 명이 15개를 가질 그게 그냥 다, 그냥 나눠가지고 1억 명한테 나눠준다고 하면,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하면은 15개씩밖에 안 돼요. 이런 거 정도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가치 상승을 하는데 충분한, 그, 그리고 가격을 지금과 같이 0.00 뭐 5 정도까지 내려올 일이 저는 절대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아주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개판이었었어요? 운영이 개판이었고, 재단에서 정책을 실행을 하는데 그 정해져 있는 거를 지들 멋대로 그냥, 그 심지어는 운영사라고 하는 이 그 용역사 수준의 것이, 그 회사의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뭐, 아, 전 세계적으로 그 뭐, 그 기술력 면에서는 뛰어나다라고 개지랄 뜨는데 저는 그거 정말 개지랄 것밖에 안 들려요. 걔들이 거기에 뭐 대표이사가 뭐 어디 호텔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고 뭐 그거 지들끼리도 그냥 뭐 저 욕하고 난리 지겠잖아요. 그 정도 수준의 것들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을 마비를 시킨 거죠. 이유는 저는 우리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이 부분인데, 재원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의 재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사업에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킹이에요. 스테이킹에는 지금은 제가 KOK만을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초창기에는 KOK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보상은 그걸 주어졌는데 모든 거래는 뭘로 이루어졌냐? 비트 테더예요. 그것들이 유입이 계속됐던 거죠. 한국 사람들도 아주 스태킹하기가 쉬웠어요. 왜? 비트나 이더는 국내 거래소에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설명했는 거 보면은 은행에 은행이 있는데 뭐 K뱅크든 농협이든 국민은행이든 이런 게 국내 거래소와 연결이 돼 있는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최초는 8시간, 뭐, 이용자는 24시간 딱 묶어뒀다가, 데파짓 해놨다가, 거래소로 옮기죠. 옮겨가지고, 비트, 이드, 테드를 다이렉트로 살 수 있어요. 다이렉트로 산 거를 요 지갑, 그, 국내 거래소에 있는 지갑에서 어디로 보내느냐? 내 KOK 지갑으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어요. 보내고 나서, 거기에서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어요. 저기 캡처 떠가지고 슬라이드 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채굴하게 해가지고 채굴하기 들어가가지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USDT든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몇 개를 할 건지 딱 하면은 바로 스태킹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KOK가 주로 이제 스태킹이 됐는데 그 시점이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2021년, 제가 보기에는 2021년 한 상반기까지는 그쪽이 많았었고 하반기부터는 개혁회가 많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중간 데이터를 꼼꼼히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오늘은 이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체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킹 중에서 KOK를 제외한 비트, 이드, 테드가 분명히 스테이킹이 돼 있어요. 그러면 비트, 이드, 테드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또 누구의 것이냐. 더더군다나 저런 개자식 같은 저기 운영사의 것은 더더군다 아니지요. 재단에서 재단 거라고 해도 그거는 안 되지요. 그러면은 스테이킹은 보관이 돼 있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돌려주지 않을 거니까 이거를 그거는 과도기에 KOK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도록 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사용이 되는 하나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수단이 역할을 다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스테이킹 지갑이 그러니까 기축 통화가 KOK니까 이것도 스테이킹. 나머지 세 가지도 스테이킹. 하나로 통합을 해야죠. 비트이드 테더를 놔둬가지고 누가 쓸 건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는 없애면서 그걸로 만들어지는 뭐 USDT는 그대로 그거를 KOK를 사는 용도로 해가지고 그 KOK로 스테이킹을 하든 아니면은 뭐 소각 지갑으로 좀 넣든 이 공급되는 그 유동성 자체를 많이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새로 나오는 게 있을 거고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새로 추가가 되고 보상이 되는데 소각이 되는 양만큼은 다시 거래소에다가 유통 물량을 좀 더 신고를 하고 그 보상을 다시 보상 재원에다가 넣어놨다가 보상을 하고 그러면은 순환이 되죠. 50억 개 미쳤다고 만들었어요. 15억 개만 돌릴 건데 그러면은 나머지를 지들이 다 쓸 거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거래소로 나오는 유통 물량은 오로지 이 그 보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걸로 한다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그리고 조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이 비트 이더 테더 가지고 가격을 좀 팔고 KOK를 매수를 해서 공급되는 양들을 제거를 좀 하는 이런 역할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소진이 됐어야 되는데 어떤 놈이 해쳐먹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 최악의 상태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한 80만 명의 이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스테이킹을 해놨던 게 KOK가 뭐 많이 스테이킹 돼 있어도 같이 의미 없어요. 그 뭐 커뮤니티 풀에 그 저기 어 K 스테디움에 그 운영사 홈페이지에 보면은 400 million이라고 US 달러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계산을 탁 때려 보면요. 4억 불이 아니고 한 700불, 700만 불, 800만 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KOK는 지금 0.004, 0.005. 그 제가 오늘 한번 어, 쿠코인인가 거기를 보니까 18만 9천 불 정도가 하루 거래 대금이에요. 개수가 몇 개 움직이냐? 3,800만 개가 움직인 거예요. 개수가 사고 팔고 어쨌든 해가지고 움직였던 금액이 그러니까 결국에 매수 금액이죠. 그게 얼마냐? 18만 9천 달러인데 그러면 한 2억 한 2, 3천 뭐 될라나?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서 3,800만 개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가지고 대파는 놈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는 가격이 좀 더 올라가 있겠죠. 그러면은 개수도
실제로 똑같은 금액 가지고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더 적은 수, 뭐, 예를 들어 3천만 개를 산다거나, 3천만 개가 어디예요? 3천만 개를 다 소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몇 차례를 한다고 하면은 유동성 자체를 씨를 말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올라가 있어요. 케이스다라는 게 몇백 개가 움직여가지고 0.1 얼마에 있던 게 0.2 얼마로 올려버릴 수 있어요. 유동성이 없으면은 내가 가격을 올리고 싶으면 쭉 다 사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 쭉 다 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 7, 8천만 개를 다 없앤다고 하면은 한 몇만 불 가지고 또 7달러까지 못 올리겠어요?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미치지요. 인기도 1위, 가격 상승률 1위. 저건 뭔데? 그러면은 18만 5천 명에서 뭐 다 팔고 나가가지고 몇 명이 안 남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달라붙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워낙에 고생을 했으니 그거 좀 뭐 USDT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계속 사주는 거죠. 그러면 내다 파는 사람은 기분 좋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뭔가를 엄청 실히 뭘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없어요. 뭐 하면 되느냐? 콘텐츠 그냥 저기 돈 주고 사는 거는 무리고요. 살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 거 계속 놔둬봐야 뭐 하겠어요.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계속 돌려주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는 별로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와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K-컬처, K-팝, K-무비, K-뭐 드라마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은 그 사람들은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업데이트가 되어준다. 그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야기죠. 그리고 쇼핑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현금화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가 뭐 어, 한 개의 케어크가 5달러가 됐다. 그러면 한 6,500원 되나요? 얼마 되는? 뭐 하여튼 간에 그 정도 되는 거를 가지고서 뭐 두세 개를 하니까 뭘 사고 뭐 10개를 하니까 뭘 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 쇼핑몰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기업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냐.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사실 어, 원래 기본이 안 돼 있고 뭐 뭔가를 이렇게 어, 이게 다시 옛날의 영광을 재현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했을 때 훨씬 다른 거에 비해 가지고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 기본 그 조건이 뭐예요? 저는 이 스테이킹 지갑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거를 찾아야 된다. 그 금액은 정말 크잖아요. 거기에 저는 실제로 뭐 5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를 다 실현을 할 수 있다. 근데 그 정도 금액을 여러분들한테 그 내가 투자한 금액을 맞춰가지고 다 각각으로 나눠줘갖고 이거를 공중분해시킨다.
어떻게 검증을 할 거예요? 80만 명이 자기가 스태킹 돼 있는 거, 그 교환 자산, 그거를 보고서 해줘야 되겠어요? 아니지요. 처음에 스태킹 들어왔는 거. 기본적으로 그것도 실제로 현금으로는 맞춰줄 수가 없어요. 어느 세월에. 이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뼈대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단계든 뭐 그 보상체계가 지랄 같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뭐 산업재로서는 원유가 그 역할을 하고 인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 혈액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상자산이나 일반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생태계고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기에서 더 갈 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이미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경우에만 요걸 정말 그냥 막 나와요. 개벽다구 같은 것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여기에서 또 다시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그 법인들이 해외에 재단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 개 법인들이 다 해외예요. 근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KOK 재단이고 KOK 재단에서 어디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그러면은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고 뭐 제휴를 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위탁을 했으면은 위탁했는 놈한테 자산이 쥐고 있으면은 요거는 걔들이 절대로 이거 빠져나갈 수 없는 제가 논리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떠한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미 오늘 또 지난번에도 가서 설명을 했지만은 제가 어제 한번 녹화를 했고 오늘 다시 녹화를 했는데 보내지는 않았는데 오늘 게 좀 더 나아서 오늘 걸로 보낼 예정이고 내일 한 번 더 똑같은 걸 가지고서 영상을 찍는데 제가 글을 써놓고 하지를 않으니까 그거를 딱 저기 해가지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전달을 하려고 해요.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거는 전부 다 해외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걸려 들어가기가 KOK를 상대로, KOK 재단을 상대로 해가지고는 국내법 가지고 적용이 되는 게 사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위탁을 받은 쪽만,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스킹 지갑의 존재, 그 다음에 보관, 결국에 뭐 주머니 차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데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뭐 빼돌린다고 했을 때는 어디로 뭐 주소를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콜드 월렛을 만들어 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그 빠져나가는 그 이력을 어떻게 니들이 이걸 관리를 했으니까 어디로 빠져나갔는지를 내놔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다른 쪽에서 주장하는 대로는 법을 적용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뭐 가상자산 관련되는 용어가 나오면은 그 법에 또 갖다 붙이고 뭐 법 특검법 뭐 거기에 뭐 차선 들어가고 뭐 하는데 그거 아무리 넣어봐야 뭐 하겠어요. 법인이 거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저는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을 거예요. KOK가 일어나의 그 프라이스고, 이원화 프라이스가 아니라고 하면 가격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엔 플랫폼 가격이 있다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스테이킹을 한 게 오로지 KOK라고 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기에 일단은 포기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 악에 바치면은 법으로 뭐 그거 법으로 할 만큼 돈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싸움을 하실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간을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꽝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는 알고 있다 손 치더라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뭐, 그, 사기? 뭐, 그 다음에 뭐, 배임 횡령? 근데 배임 횡령은 우리가, 어, 이미 이 자산이 그 스테이킹의 데피니션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드렸다라고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 지갑의 주소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데 모를래야 모를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그 얼마 정도가 지들이 들어왔을 때 시점 현재 몇 개 남았는지 그리고 중간에 계속 좀 나가야 되는 게 교환 자산으로 나가야 되는 거 정도 나가고 나서는 나머지는 다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 근데 없어졌다. 없어진 거는 어떻게, 뭐 때문에, 어떤 용도로 나갔는지 에비던스를 다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횡령이죠. 맡겨놨는데 제가 그 표현을 한번 했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저도 그거 많이 했는데 막걸리에 한 주전자 사오라 그래요. 근데 막걸리 사러 가면서 뭐 그 당시에 막걸리 값이 얼마였는지 모르겠는데 한 500원을 줬어요. 근데 사고 나니까 200원이 남았어요. 200원을 내가 따끔무시했다. 엄마 안 주고 내가 그 500원을 받을 때 내한테 맡겨진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일 처리를 300원 주고 막걸리에 한 주전자를 샀는데 엄마한테 갖다 주면서 500원이라고 하고 200원 띵가 먹었으면은 요게 횡령이라는 거죠. 위탁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돈까지 보관을 시켜줬잖아요. 그 하는 행위까지는 걔가, 내가, 제가 자식이 그거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횡령을 한 거죠. 이것처럼 우리는 법적으로 어, 붙을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범죄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된다고 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홀더가 거래소에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8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되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여기에 상관이 저기 한 번도 뭐 어떠한 것도 일조도 하지 않고 그냥 방관자적으로 있거나 또는 개 욕설이나 짓거리 되는 것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거지요. 근데 어떤 쪽은 보수에 참여한 사람들만 찾아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뭐 이긴든 말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요구가 뭐냐면은 스태킹 되는 거를 재단 니들이 내놓든지
뭐 고소당한 놈들이 내놓든지 그거예요.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그 뭐 교환 자산 그 US 달러로 표시되는 그걸로 내놓으라고 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걸로 그 사람들이 뭐 돌려줄 일은 없고 무조건 하고 해지 절차에 의해 가지고 내줄 건데 그러면은 지금이나 나중에 이게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만 가져간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KOK 개수 현재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개수만 가지고 나오는 것뿐이고 거래소가 팔아봐야 지금이나 그때 가서나 거래소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은 지금 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돌려줬잖아요. 돌려줄 수 있었잖아요. 그럼 범죄가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를 가지고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한쪽에서는 개 욕설만 했었고 있죠. 저보고 뭐 저를 총으로 쏴주겠다는 놈도 있는가 본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다면 구속하는데 구속의 요건도 모르는 것들이 구속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저를.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 전체가 KOK 자체가 플랫폼 사업 자체가 아주 잘 올 수 있었는데 그 정말 그 인간 같지 않은 무리들이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은 메인넷에서도 똑같이 아마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거기에 뭐 예전에 그 청산 가치라는 사람 아예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손 뗐다, 관심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예전에 얼만큼 이 K스테디움에 대해 가지고, 어, 뭐, 그,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떠난다고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그 고레벨의 사람들 지금 어디에 어떻게 찌그러 있는지 그 개 자식들, 개 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고요. 저처럼 1레벨 사람이 이러고 있고 여기에 그 연세가 좀 있으시고 어, 이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한테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젊은 정채연인가 뭐 그런 애들도 그 젊은 애들 많이 끌어들였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결혼 잘해가지고 젊은 것들 둘이가 똑같은 짓 해먹고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자신 있다고 하는 개년들, 개 놈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것들 중에서는 또 뭐 하고 있어요? 다른 코인 소개하고 지랄 떨고 있어요. 또 한 번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럿이 가가지고 정말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와야 안 되겠어요? 또 그 이야기 하니까 또 열받네. 사실 오늘도 저희 있던 톡방에, 그 오픈방에 뭐 다른 코인 어, 링크를 올리길래 제가 바로 지워버렸어요. 다른 거 신경 써가지고 지금 언제 또 배워가지고 뭘 또 알아보고 거기에 제가 한 개만 열어봤어요. 동영상이 뜨는데 43초짜리예요. 그런 거 보고서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거에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다른 거는 이 경주마가 뭐 여기 눈가리개를 이렇게 해가 옆을 못 보도록 하고 막 뛰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만 갖다 놔놓고 해도 제대로 할지 말지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고요.
눈 돌리려 그러면은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은 뭐 삼성 주식을 사든지. 지금 좀 내려왔어요. 8만 얼마까지 내려갔다가 그 좀 내려왔잖아요. 저는 그걸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보게 되나 하면은 그 WTI 그 유가 그다음에 그 달러 인덱스 이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들어가다 보면은 그게 보여요. 그게 8만 얼마 갔다가 뭐 요 얼마 전에 7만 천 원인가 뭐 이때까지 내려갔을걸요. 그러면은 이때 사놓으면은 8만 얼마 되고 그러면 그런 데다가 배당금 지난번에 제가 배당률을 보니까 1.79%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것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다가 뭐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년 후 되면은 거래소 가격도 주가도 올라가는 데다가 배당금까지 받으면은 그것보다 좋은 거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좀 떨어졌다 손 치더라도 배당금 받고 있다가 그냥 가만 놔두면은 내년에도 배당금 받을 거예요. 그런 회사는. 거기에다가 이게 뭐 저기 그 이스라엘 뭐 하마스 뭐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하고 그 중동 지역에 전쟁이 뭐 마무리가 되거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거기 또 뭐 종전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원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월하게 공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좋죠. 우리가 좀 살기가 좀 나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는 돈을 가지고서 다른 데에 눈을 돌릴 이유가, 돌린다는 것 자체가, 나 또 어디에 쏙혀 넘어가겠다.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또 다르게 손해를 또 당했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제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뭐 네트워크가 또그 넓은 줄 알고 뭐 이상한 거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차단이 저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상종을 하고 싶지 않아요. 지도 잘 모르는 거를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판단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모르잖아요. 손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개혁회의는 저는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잘 했는데 결국에 어떤 개 쓰레기 집단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화를 해야 되고 정상화 속에는 거래소 가격도 올려야 된다. 그거는 뭘로? 그냥 일반적인 건 절대로 안 된다. 스테이킹 되어 있던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이거는 정말 그냥 제가 여기에서 그냥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는데 제가 올린다 그러면은 단방에 그 조금 그렇게 계속 없앤 다음에 한번 그 사람들 미치라고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뭐 몇 천만 원까지도 한번 팀 갔다가 바로 내가 사가지고 확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지요. 이론상으로나 실제로도 가능해요.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은 저 새끼 지금 뭐 가스라이팅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뭐 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주관적으로 오늘 하는 것 중에서 뭐 대부분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는 베이스가 있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런 이야기는 정말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0불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수천 불까지도 튕길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싸그리 없애잖아요. 그래서 거. 근데 여러분들 밖으로 내는 거 잘 할 줄 모르잖아요. 그 나오는 거 차곡차곡 다 소진시키고. 근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게 절대로 사면 안 되지요. 일정 금액대를 벗어나면은 안 사는 거죠. 계속 뭐 행보를 하든 뭘 어쨌든 파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대로 놔뒀다가 그런 인간들이 싹 다 내놓으면은 싹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뭐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방 탁 띵부는 거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 몇십 달러 가지고 0.1달러에서 0.2달러 올리는 것처럼 그거 일도 없죠. 자, 오늘 뭐 그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저는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로 뭐 준비하고 그런 거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머릿속에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대충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조는 하시되 여러분들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